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이제 서남아시아의 민족운동이 좀 남아있는데요. 교재에 제가 좀 정리를 해드리면서 자, 들어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페이지는 몇 쪽이냐면 90쪽입니다. 90쪽에 갔었을 때 아스리아에 대한 이야기 나오는데 오리엔트를 최초로 통일했다. 기억번 밑줄그십시오. 기억번 밑줄그시고요. 나머지 내용 읽어보시고요.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를 가게 되면은 아페라고 우리가 표현할 건데 자, 기억번에 밑줄글까요? 오리엔트를 재통일했다. 자, 수도는 가로 안에 써 있습니다. 수사가 자, 수도라는 거 체크해 주시고요. 다리우스 1세에다가 별표하십시오. 이 다리우스 1세 때 왕의 눈, 왕의 귀. 자, 그다음에 왕의 길을 자, 만들게 된 거죠. 그 왕의 길에 역참제가 실시됐다. 역전제라고도 합니다. 그다음에 밑에 페르세폴리스 밑줄그시면 되고요. 자, 쪼로아스터교를 장려했다가 자, 장려에다가 밑줄그십시오. 그러면 쪼로아스터교를 장려했으니까 당연히 유행을 했겠죠. 그래서 나중에 쪼로아스터교를 뭐 시켰다? 국교화시켰다. 이 표현하고 여러분들이 구분을 지으셔야 됩니다. 여기는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는요. 자, 누구한테 멸망당했습니까? 알렉산더의 원정에서 이제 멸망을 당하죠. 그랬다가 이 알렉산더가 자, 죽고 나서 다시금 여기에 분열이 됐고 그 자리에 지금 우리가 보는 게 서남아시아 지역인데 이 자리에 누가 들어섰냐면 박트리아와 파르티아가 들어섭니다. 그 중에 파르티아가 자, 시험 문제 간혹 선지로 주어지는데 어떤 것만 밑줄그냐면 발전 과정의 세 번째 줄 로마와 중국 자, 그리고 인도까지 연결하는 자, 그 사이에 무슨 무역? 중개 무역으로 자, 번영을 누렸다. 이때 중국은 자, 누구냐면 바로 한나라입니다. 자, 마지막 제줄에 사사왕조 페르시아에게 멸망당했고요. 그럼 사사왕조 페르시아는 첫 번째 줄에 보시게 되면은 자, 파르티아를 멸망하고 이란 구원 서부 지역에 건국되었는데 크테시폰 보이나요? 이게 수도입니다. 그러니까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는 이제 수사가 자, 수도였었고 여기는 크테시폰이 수도라는 거 체크해 두시고요. 조심할 거는 이제 이 사사왕조 페르시아는 오리엔트를 제재 통일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된다고 그랬죠. 왜냐하면 이집트 지역을 자, 차지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자, 오른쪽 가시게 되면 종교에다가 별표할 건데요. 쪼로아스터교를 뭐 시켰다? 국교화시켰다. 이 국교화는 종교의 억압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거에 대한 반발로 마니교라는 게 등장했다. 그래서 마니교는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에서는 보이면 안 된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랬다가 자, 멸망 과정 밑줄 걸까요? 이슬람 세력. 정확하게는요. 그렇죠. 정통 칼리프한테 멸망하게 됩니다. 자, 밑에 이슬람교의 이제 성립 과정. 자, 비잔틴 제국과의 경쟁 구도에서 새로운 무역로가 필요했었다. 자, 그 다음에 메카, 메디나가 상업 도시로 성장했고 거기에 상업 귀족들이 성장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빈부차가 커지게 됩니다. 아니, 모든 사람은 다 평등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걸 외치면서 결국 무함마드가 자, 뭐를? 이슬람교를 자, 창시하게 되었다더라. 그 시점이 610년. 근데 귀족들의 탄압을 받죠. 그래서 쫓겨납니다. 해지라. 이게 622년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이후에 다시 무함마드는 세력을 더 확장시켜서 메카로 돌아옵니다. 그러면서 무슨 반도를? 아라비아 반도를 다시 통일하게 됐었던 거죠. 자, 교리라고 되어 있는 거 5번에다가 별표하겠습니다. 자, 한 번씩은 다 읽어보셔야 됩니다. 자, 밑에 이슬람 문화에서 건축과 예술에 밑줄 그는데 모스크가 이슬람의 사원입니다. 특징은요. 돔과 첨탑. 이걸 특징으로 하죠. 그리고 이 모스크를 장식을 할 때 그림을 이제 그리는데 자, 신을 그리지 않았죠. 왜냐하면 우상 숭배를 금지시켰기 때문에 우리는 알라를 본 적이 없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고 회화와 조각이 발달되지 않습니다. 때문에 여기에는 기하학적 무늬, 즉 수학적 무늬를 새겨 넣었었는데 이를 우리는 아라베스크 무늬라고 얘기하죠. 나머지 자연과학에서 자, 기억, 니은 자, 쭉 읽어보시고 니은번, 연금술. 이 연금술을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십자군 전쟁을 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었죠. 자, 십자군의 어떤 그 병사들이 이슬람에 왔었을 때 이들은 연금술에 성공을 했다. 금을 만드는 데 성공했어. 그러니까 전쟁하다 말고 잠시 어떻게 벽돌 한 장 빼오면 금덩어리를 가져갈 수 있다. 이런 어떤 허황된 자, 욕심, 꿈을 가지고 전쟁에 왔더니 막상 금이 없더라. 이런 거 말씀드린 적이 있었죠. 연금술을 시도한 건 맞아요. 그렇지만 자, 금 만드는 데 성공하지 못했고 이 과정에서 많은 화학 발달에 영향을 끼쳤었던 겁니다. 읽어보시고요. 자, 의학 발달에서는 자, 8세기에 자, 바그다드 여기는 그러면은 아바스 왕조네요. 그죠? 아바스 왕조 시기에 병원이 만들어지기도 했고 이븐 시나가 자, 의학전범이라는 의학 서적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그 세기까지 한 번만 확인하시고요. 나머지는 읽어보십시오. 뒷장 넘어가게 되면은 자, 철학에서는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을 연구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다시 십자군 전쟁 과정에서 유럽으로 돌아갑니다. 유럽에 가서 교부 철학과 만나죠. 그래, 자, 스콜라 철학이라는 게 12세기에 만들어지게 됩니다. 어디에서? 유럽에서. 자, 기타에 대한 내용들 자, 한 번 더 쭉 읽어봐 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슬람의 세력 확대로 가겠습니다. 자, 무함마드 시대 아라비아 반도를 통일했다. 정통 칼리프 시대에는 니은과 디귿 밑줄그십시오. 자, 니은에서는 시리아와 이집트, 즉 북부아프리카의 이집트 지역을 장악했고 사사왕조 페르시아를 멸망시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쿠란이 완성된 게 바로 정통 칼리프 시대죠. 밑에 지도가 있는데요. 탕후다르 1번 지도에
참고로 1번 지도의 첫 번째 지도. 이 첫 번째 지도는요. 두 개의 나라가 동시에 표시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 두 개의 나라가 누구냐? 이게 무슨 색이죠? 핑크색인가요? 자, 분홍색인가요? 핑크색으로, 자, 분홍색으로 체크되어 있는 게, 자, 누구? 아스리아. 자, 참고로 아스리아의 수도는 니네베입니다. 니네베. 자, 그 다음에 아스리아의 영역을 포함한, 자, 녹색으로 체크되어 있는, 녹색 체크되어 있는 이게, 자, 누구요?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죠. 그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의 수도는 수사입니다. 됐죠? 그리고 페르세폴리스는 제2의 수도로 건설된 곳이고요. 수사에서 샤르데스까지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도로를 우리는 왕의 길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역전제가 설치됐었던 거죠. 그 다음 밑에 있는 사사왕조 페르시아. 이 사사왕조 페르시아는요. 지금 자 눈여겨봐야 될 게 뭐냐면 이집트 쪽이 빗금에 들어와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리엔트 제통이라는 표현을 쓰면 안 된다라고 제가 말씀드렸고요. 자 오른쪽에 탐구들아 2번 별표할 건데 이게 사설 모의고사에서 출제됐던 사료인데 가는 아스리아에 대한 이야기, 나는 아케미네스 왕조 페르시아에 대한 이야기인데 가는 뭡니까? 속주들에 대한 가혹한 통치하고 있는 장면이고 나는 관용적인 통치를 펼치고 있는 자 그런 장면입니다. 자 이거 함께 별표해놓고 읽어두시기 바랍니다. 탐구들아 3번 자 별표하겠습니다. 빨간색 부분을 꼭 한번 읽으셔야 되는데요. 여기 있는 그 쪼로아스터교, 이 쪼로아스터교의 경전을 아베스타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베스타에서 신들의 이름이 나올 건데 그 신들 착한 신과 악한 신, 자 그 내용 한 번만 읽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탐구들아 4번은 자 메카의 위치만 한번 확인하시면 되고요. 넘어갑시다. 뒷장에 탐구들아 5번 이슬람의 자연과 요거 조그맣게 별표해 두시고요. 탐구들아 6번에서는 자 이슬람의 근본 교리 뭐 요거는 읽어보시면 됩니다. 읽어만 두십시오. 탐구들아 7번에 별표할 건데요. 모스크를 우리가 이슬람 사원의 모스크라고 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돔과 첨탑을 특징으로 합니다. 그 옆에 아라베스크 무늬가 또 있네요. 왼쪽에 사진전에 보이게 되면은요. 바위의 돔이라는 자 그러한 모스크가 있는데 이게 예루살렘에 있는 겁니다. 예루살렘은 그리스도교의 성지 아닌가요? 자 예루살렘은요. 그리스도교의 성지이면서 동시에 이슬람의 성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내용 밑에 해설된 거 한 번 더 읽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오른쪽에 가게 되면은 자 우마이야 왕조 때 영토 확장. 자 가볼까요? 어디입니까? 니은번 밑 찍으십시오. 이베리아 반도에서 인도의 자 중앙아시아 이쪽까지 세력을 확장시켰던 게 바로 우마이야 왕조다. 자 포인트는 아프리카의 북부 전체하고 자 이집트는 이미 앞에 정통 칼리프 시대에 먹었던 거죠. 자 아프리카의 북부하고 이베리아 반도까지 차지했다는 거. 그거 포인트 두시고요. 리을번 밑 찍으십시다. 수니파와 자 누구로요? 시아파로 쪼개져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미움. 트루프아티의 전투에서는 패배했죠. 이건 누구한테 깨진 거라고요? 프랑크 왕국의 카를로스 마르텔한테 깨진 거죠. 나머지 읽어보시고요. 자, 아바스 왕조 갑니다. 자, 기억번에 바그다드의 도읍지를 두고 시아파들의 도움을 받아서 건국된 게 아바스 왕조고 탈라스 전투 별표하시고요. 쭉 내려가셔서 리을번 밑 찍으십시오. 진정한 의미의 이슬람 왕조라더라. 그 다음에 시옷번 갑니다. 시옷번 가시게 되면은 10세기경에 칼리프의 지위가 약화되면서 세 개의 왕조로 쪼개집니다. 어떻게 쪼개졌죠? 아바스, 자, 부하이, 파티마. 되나요? 자, 이들이 11세기에 누구의 침략을 받는다? 셀주크 투르크의 침략을 받았고 이 중에 부하이는 무너집니다. 자, 그 다음에 아바스는 셀투와 함께 공존하게 되죠. 그랬다가 자, 이응 마지막 째줄 누구한테 멸망당했다? 몽고의 침략으로 멸망당했습니다. 자, 그럼 아바스 왕조가 이렇게 발전될 때 자, 서쪽 이베리아 반도 쪽에서는 누가 있었다? 사칼리프, 즉 후 우마이야 왕조가 있었습니다. 후 우마이야 왕조는 기억번 밑 찍으시고요. 수도 이놈 코르도바입니다. 그 다음에 디귿번 이슬람의 궁전 알함브라 궁전이 지금도 남아있고요. 자 마지막에 미음번 이 후우마이야 왕조가 11세기 망했는데 이슬람 세력 자체가 완전히 죽은 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마지막까지 저항했던 근거지가 그라나다라는 거 그것도 체크해 주십시오. 파티마 왕조는 아프리카 쪽에 있었던 겁니다. 이집트 쪽이죠. 그래서 제가 이집트 쪽에 어떤 왕조 나라들이 쭉 발전됐는지를 한번 정리를 해드렸을 겁니다. 그거 확인해 두시기 바라고요. 탐구들아 8번 자 바그다드에 대한 이야기. 바그다드 뜨면 아바스 왕조를 여러분들이 자 일단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뒷장 넘어가게 되면은 셀주크 투르크가 지배하는데 그 셀주크 투르크는 발전 과정에서 기역번 밑 찍으시고요. 니은번 밑 찍으시고요. 되나요? 그 다음에 자 여기 있는 디귿번 소아시아 즉 여기가 아나톨리아 지방인데 이 아나톨리아 지방에서 건국됐느냐 아나톨리아 지방으로 세력을 확장시켰느냐 요거 정확히 구분하셔야 됩니다. 아나톨리아 지방에서 건국된 거는 자 오스만 투르크를 말하고 셀주크 투르크는 아나톨리아 지방으로 세력을 확장시켰다. 그 과정에서 비잔틴 제국을 위협한 거고 이는 곧 십자군 전쟁의 하나의 배경으로 작용이 됐었던 거죠. 이제 쭉 한번 읽어보시고요. 자 티무르 제국 갑니다. 티무르 제국은 자 기억번에 1번에 사마르칸트에 중심지를 두고 건국이 됐다라는 거.
특징에서는 예, 디귿범위 찍으십시오. 앙카라 전투에서 오스만을 깨뜨립니다. 자, 그런데 3년 뒤에 자, 명나라 원정을 갖다가 죽게 되죠. 그러면서 정치적으로는 쇠퇴가 됐다. 하지만 경제적으로는 나름 번영을 쭉 누리다가 16세기에 우즈벡 쪽의 침략을 받으면서 결국 멸망하게 됩니다. 마지막 제줄. 그 다음에 오스만 제국 가게 되면요. 오스만 제국의 성립 밑줄을까요? 셀주크 투르크로부터 자, 독립해서 오스만 베이, 이거 사람 이름인데, 자, 오스만 베이 이름까지 뭐 외울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오스만 베이가 아나톨리아 지역에서 자, 건국을 했다랍니다. 됐죠? 자, 발전 과정 쭉 보시고 디귿범, 앙카라 전투에서는 깨집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티모르 제국이 정치적으로 쇠퇴되는 틈을 이용해서 내정 개혁에 성공하게 됐고, 자, 세력을 키워서 자, 메흐메트 2세 밑줄을게요. 비잔틴 제국을 멸망시켰다. 그리고 콘스탄티노플로 자, 수도를 옮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원래 수도는 이제 부르사였었는데 자, 콘스탄티노플로 수도를 옮겼죠. 그리고 나중에요. 이 콘스탄티노플의 이름은 나중에 이스탄불이라고 이름이 바뀌어요. 됐죠? 이때 바로 바뀐 건 아닙니다. 어쨌든 그러면 콘스탄티노플의 원래 이름은 뭐였었죠? 비잔티움. 그 비잔티움으로 천도한 게 누굽니까? 콘스탄티누스. 그래서 거기가 콘스탄티노플이 되죠. 근데 나중에 이 콘스탄티노플은 이스탄불이라고 이름이 또 바뀌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이스탄불이 콘스탄티노플이었었던 거고 원래는 비잔티움이었었던 거죠. 결론, 비잔티움, 콘스탄티노플, 이스탄불은 다 같은 지명이라는 겁니다. 같은 동네라는 거죠. 나머지 읽어보시면 되고요. 자, 오른쪽에 가시게 되면은 자, 셀림 1세 때 맘루크 왕조를 점령했다. 여기가 아프리카 쪽에 있었던 이슬람의 왕조였었죠. 그 다음에 슐레이만 1세 때가 전성기인데 헝가리를 장악했고 또 여기에 있는 오스트리아의 수도였었던 빈을 포위했었다는 거 밑줄 그시면 됩니다. 정치적 특징이라고 되어 있는 거에 자, 별표하시고요. 데브시르미 제도. 이 데브시르미 제도에 의해서 예니체리가 만들어졌고 또 티마르 제도가 있었고 밀레트 자, 제도가 있을 건데 밀레트는 여러분들 자, 어디에 있냐면은요. 쭉 내려가셔서 밀레트는 어디 있죠? 자, 밀레트는 핵심 체크에다 체크합시다. 핵심 체크에 가게 되면은 자, 티마르 제도, 자, 예니체리, 자, 밀레트, 자, 용어들을 볼 겁니다. 각각에 다 별표를 하시고요. 시험 문제 무지하게 출제가 잘 됩니다. 됐죠? 자, 무지하게 출제가 잘 된다. 근데 이제 전년도에요. 그 파이널에 이제 모의고사, 이 파이널 모의고사를 이제 그 학생들이 막 그 대학생들이요. 모의고사를 만들어 가지고 이제 시중에 막 이제 팔고 할 때 이 모의고사 이거 여러분들 이거 퀄리티가 어떤 게 있었냐면 선택지 중에 이런 게 있었어요. 지금 보이는 이 티마르 제도가 군사적 봉건 제도지 않습니까? 그래서 군사령관한테 주는 거잖아. 군사령관들한테. 그래서 군사령관한테 땅을 줘서 그 땅에 대해서 자, 살고 있는 사람들한테 세금을 걷어서 자기 월급을 써라. 이게 티마르 제도인데 일반 병사들한테 줄 리가 없죠. 일반 병사들한테 땅을 어떻게 다 줍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일반 사병들에게 자, 티마르 제도에서 땅을 지급하였다. 이렇게 선택지를 만들어 놓고 틀린 선지다.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놨는데 그런 수능 시험 문제는 안 나와요, 여러분들. 알겠죠? 그러니까 파이널을 공부하셨을 때 학생들이 만든, 그러니까 대학생들이 만든 그런 모의고사는 가급적 풀지 않는 게 좋습니다. 평가원께 제일 좋습니다. 그 다음에 교육청, 알겠죠? 평가원, 교육청, 그나마 더 풀고 싶으면 사설 모의고사를 푸십시오. 그러니까 대형 출판사들이 만드는 자, 그런 걸 푸셔야 되고 개인들이 만든 거는, 학생들이 만든 거는 가급적 풀지 않는 게 좋다는 거, 예, 말씀드렸습니다. 됐고요. 다시 돌아오시게 되면은, 자, 이번에는 쇠퇴 과정을 가게 되면은요, 거기는 레판토 해전 밑줄 그시면 됩니다. 그 이후에 계속 쇠퇴합니다. 계속 쇠퇴. 사회문화로 가셨을 때, 사회문화에서는 1번 밑줄 그시고요. 종교의 관용 정책을 썼네요. 그 다음에 건축에 밑줄 그십시오. 슐레이만 사원과 술탄 아흐메트 사원이 있습니다. 그 중에 술탄 아흐메트 사원, 요거 시험 문제 잘 나옵니다. 뭐라고요? 블루 모스코라고 라는 닉네임을 가졌는데 그 안에 내부 장식을 파란색 타일로 장식을 해놨기 때문에 자, 블루 모스크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나머지는 읽어보시고요. 자, 문학에 궁정 문학이 발전되었다. 그 다음에 나스레든의 자, 호자 이야기라는 민중문학 소설 같은 게 발전됐는데 요거는 아주 오래된 기출에서 나옵니다. 최근에는 자, 여기 다루지 않는 거기 때문에 문학은 읽고 날리셔도 됩니다. 나머지는 더 읽어보시고요. 탄지마트 갑시다. 19세기에 자, 술탄 압둘 메지드가 주도했는데 근대화를 위한 운동이었었고 디귿범위 찍으십시오. 이 근대화 운동 과정에서 뭡니까? 미드하트 파샤가 주도해서 헌법이라는 게 만들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헌법의 효력은 곧 정지가 될 겁니다. 아무튼 자, 이런 근대화 운동을 했는데 자, 실패하게 됐죠. 실패의 요인을 자, 밑줄거 볼게요. 리을범. 자, 그리고 러투 전쟁의 패배, 이것도 헌법의 효력을 정지시키는 하나의 배경이 되기 때문에 이게 탄지마트의 실패, 중단의 하나의 요인이라고 보셔도 됩니다. 아무튼요, 전지정치가 부활되었다. 당시에 술탄 압둘 하미드 2세가
헌법의 효력을 정지시키죠. 야, 이건 아니지. 그러면 안 되지. 라고 하면서 청년 지식인 장교들이 자, 쿠데타를 통해서 권력을 잡고 청년 트루크당 운동을 펼칠 겁니다. 뒷장입니다. 그 청년 트루크당 운동은 헌법의 효력을 다시 부활시켰고 근대화 운동에 나름대로 관심을 보였다. 하지만 이들의 한계점은 극단적 튀르크주의를 외치고 있었다는 거. 그리고 이들이 자, 발칸 전쟁에서 패배하면서 영토를 뺏겼죠. 자, 그 빼앗긴 영토를 회복하겠다라고 1차 대전에 참전했다가 결국은 패전국이 됩니다. 패전국이 되어서 연합국들의 자, 공동 식민지로 전락이 됐다가 자, 무스타마 케말, 이 무스타마 케말이 튀르크 국민당이라는 걸 만들어서 자, 이 연합국들과의 나름대로 협상에 성공을 하면서 오늘날의 무슨 공화국? 터키 공화국으로 이렇게 자, 발전이 됐었던 겁니다. 자, 밑에 지도가 있는데요. 그 지도에 여러분들 빗금의 색깔을 여러분들 좀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즉 무함마드 시대의 영토, 그 다음에 정통 칼리프 시대의 영토, 그 다음에 우마이야 왕조 때의 영토, 이 세 개를 자, 영역으로 색깔을 달리 해놨으니까 그걸 여러분들이 어느 시기에 영토가 어디까지 넓어졌는지를 체크를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른쪽에 탕후다로 9번 별표하시고요. 자, 탕후다로 10번. 자, 크림 전쟁과 미드하트 헌법. 예, 내용 한 번만 읽어봐 두시기 바랍니다. 됐죠? 자, 크림 전쟁과 미드하트 헌법. 이 크림 전쟁은 러투 전쟁의 5번째, 5차 러투 전쟁을 우리는 크림 전쟁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밑에 이제 본문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봐야 되는 게 뭐냐면요. 이겁니다. 오스만 제국이요. 오스만 제국이 이슬람의 어떤 새로운 지배자로 이제 떠올라서 자, 강력한 세력으로 성장이 됐는데 오스만 제국은 레판토 해전 패배 이후부터는 계속 쇠퇴만 합니다. 계속 쇠퇴만 했고 열강들의 간섭도 받았고 영토도 뺏기고 자, 19세기에 안 되겠다. 근대화 운동을 하자. 이랬지 않습니까? 그 무렵에 그러니까 18, 19세기 누가 쇠퇴되고 있었을 때 자, 오스만 제국이 자, 쇠퇴가 되고 있었을 때 이 오스만 제국의 지배를 받았거나 오스만 제국의 간섭을 받았었던 국가와 민족들이 이제 뭐하자? 독립해서 빠져나가자. 내정 간섭에서 벗어나자라는 운동들을 펼칠 겁니다.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서남아시아 민족운동, 자, 첫 번째는 와하브 운동이라는 게 벌어지는데 이 와하브 운동은 누가 주도했냐면 압둘 와하브가 주도합니다. 그러면 이 압둘 와하브가 자, 주도했었던 이 운동은 순수 이슬람화 운동입니다. 자, 순수 이슬람화 운동. 뭔 말이냐면 종교 운동이라는 겁니다. 즉 이슬람교가 만들어졌을 때 이 이슬람교의 초기의 모습에는 순수한 종교적인 어떤 교리가 제대로 운영이 되고 있었는데 투르크족, 그러니까 이슬람을 자, 처음 만들었을 때 아랍인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투르크족, 그러니까 셀투나 오투 이런 투르크족들이 이슬람의 지배자의 역할을 하면서 이 종교가 타락하고 부패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순수한 종교 이슬람의 본연의 모습으로 되돌아가자라는 순수 이슬람 운동을 펼칩니다. 그런 과정에서 얘들이 뭘 느꼈냐면 아, 그러네. 투르크족이라는 얘들이 지배하면서 이슬람이 변질됐네? 아, 안 되겠다. 자, 결국은 어떻게 돼요? 아랍인 따로 가야 되겠다. 결국은요, 민족운동으로 발전돼요. 원래는 순수한 종교운동이었었는데, 자, 이것이, 자, 아랍인들의 각성, 아랍인들의 깨우침, 그래, 결국 뭐로 발전되냐면, 민족운동으로 발전됩니다. 자, 민족운동으로, 자, 이렇게, 자, 발전이 되어서 뭘 만들게 되냐면, 와하브 왕국이라는 걸 만들게 돼요. 그럼 이 와하브 왕국이라는 게 와하브 자, 왕국이라는 게 18세기 말에 만들어졌는데 이 와하브 왕국이 1차 사우디아라비아, 그러니까 1차 사우디아라비아 왕국이라고도 표현합니다. 그럼 나중에 2차 사우디아라비아 왕국이 또 있다는 얘기죠. 아무튼 1차 사우디아라비아, 오늘날의 사우디아라비아인데 이 와하브 왕국은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멸망했다? 예, 이렇게 봅시다. 멸망했다. 1818년도에 자, 무너지는데 누가 그러면 이거를 자, 멸망시켰냐면 당연히 자, 누가요? 오스만 제국이. 그럼 오스만 제국이 요거를 진압을 한 겁니다. 아, 진압을 했는데 이때 오스만 제국을 누가 도왔냐면 이집트란 아이들이 도왔어요. 자, 이집트의 지원이 있었다. 그럼 요 이집트 같은 경우는 오스만 제국의 지배를 받고 있는 아이들 아닙니까? 그 이집트인들이 오스만 제국의 정부를 지금 도운 겁니다. 자, 뭐 할 때? 여기 있는 와하브 왕국을 멸망시킬 때. 그래서 와하브 왕국이 이렇게 멸망이 됐는데 1차 대전 이후에, 자, 1차 대전 이후에 여기 있는 이 오스만 제국은 어떻게 됩니까? 패전국이었었고 터키 공화국으로 자, 이렇게 축소되지 않습니까? 그 상황에서 얘네들이 다시금 사우디아라비아 자, 왕국을 자, 뭐하게 되었다? 건설하게 됩니다. 자, 요게 1927년 요 무렵인데 그냥 1차 대전 이후라고 하시면 됩니다. 다시 돌아갈게요. 와하브 운동.
이 와합 운동은 오늘날의 자 어디라고요? 사우디아라비아입니다. 그럼 오늘날의 사우디아라비아니까 자 이베리아 아니 뭐 그 아라비아 반도잖아요. 그 아라비아 반도에 있는 사우디아라비아가 오스만의 이제 제국의 영역 안에 있었단 말입니다. 근데 그 오스만이 쇠퇴되는 틈바구니에서 자 이들이 독립해서 빠져나가는 거예요. 독립해서 빠져나가는데 처음부터 독립운동을 했었던 건 아니고 순수 이슬람화 운동, 종교운동을 했었는데 그 운동 과정에서 아랍인들의 어떤 각성, 깨우침 그 결국은 이제 민족운동으로 발전이 됐고 그 과정에 와하브 왕국이 만들어졌다. 하지만 그 와하브 왕국은 잠시 망했다가 1차 대전 이후에 다시 자 사우디아라비아 왕국으로 발전되었다. 자 이게 첫 번째. 자 두 번째 가볼게요. 두 번째는 자 이집트에 대한 이야기를 볼게요. 자 이집트. 이 이집트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자 맘루크 왕조 기억나시나요? 맘루크 왕조가 13세기에서 16세기까지 있었는데 16세기에 자 오스만 제국한테 먹혔죠. 그때 셀레밀세가 여기를 먹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누구의 지배를 받고 있었던 겁니까? 자 오스만 투르크 오스만 제국이라 할게요. 자 오스만 제국의 지배를 자 받고 있었던 겁니다. 언제부터? 16세기 때부터. 그런데 자 얘가 여기 있는 오스만 제국을 도왔답니다. 자 오스만 자 제국을 지원했는데 첫 번째는 이겁니다. 자 프랑스의 공격이 있었을 때 프랑스의 침략이 있었을 때 아이고야 힘들지? 라고 하면서 이집트인들이 여기 있는 오스만 제국을 도와준 겁니다. 이집트인들이 그 대가로 여기 있는 이집트 태수로 누가 임명되냐면 무함마드 알리. 이 무함마드 알리가 이집트의 태수로 임명됩니다. 1805년도에 이집트의 장관이 된 겁니다. 이집트의 통치권자. 자, 이집트의 태수로 임명됐습니다. 다시 갈게요. 프랑스가 여기 있는 이집트를 침략했다는 뜻이 아니라 이 프랑스가 오스만 제국을 침략을 해서 영토를 뺏으러 들어왔는데 이때 이 오스만 제국을 누가 도왔냐면 제국 안에 있었던 이집트인들이 도운 겁니다. 그래서 그 대가로 오스만 제국은 이집트인들아 고맙다 라고 하면서 자 여기에 있는 무함마드 알리를 이집트의 장관 태수로 임명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때 여기 있는 이 오스만 제국을 또 한 번 도왔는데 좀 전에 봤었던 자 어떤 거요? 와하브 왕국을 자부할 때 공격할 때 와하브 왕국을 공격할 때 이럴까요? 자 그 다음에 자 그리스의 독립 전쟁 때 그리스가요 여러분들 자 누구로부터 오스만으로부터 독립해서 빠져나가지 않습니까? 그럼 오스만으로부터의 독립전쟁이 1814년 이때부터 전개가 되는데 그 독립전쟁 당시에 오스만 제국을 이집트인들이 도운 거예요. 그 다음에 자 와하브 왕국을 아까 멸망시킬 때 이집트인들이 도왔던 거예요. 그래서 이 대가로 결국은 이집트는 오스만으로부터 무슨 권을 획득하냐면 자치권을 이렇게 획득한 겁니다. 그럼 여기는 자치권을 획득했다. 무함마드 알리가 이집트의 태수로 임명된 거는 프랑스의 침략을 오스만이 받았을 때 이 오스만을 도왔고 그 대가로 이제 됐죠? 태수가 됐고 그 이후에 와하브 왕국을 점령할 때 그리스의 독립전쟁 당시에 오스만을 계속 도우면서 자치권을 얻었죠. 그럼 이 자치권의 기반을 두고 자 얘네들이 근대화 운동에 성공을 해요. 그럼 근대화 운동에 성공을 했고 결국은 자 독립국가가 되는 겁니다. 그럼 근대화 운동에 성공을 했는데 이 운동에 자 정치, 종교, 그 교육, 군사 많은 것들을 개혁합니다. 많은 것들을 개혁하는데 이 근대화 운동에서 경제적인 근대화 운동에 자 뭐가 있었냐면 수에즈 운하를 개통을 해요. 그럼 수에즈 운하를 개통을 하는데 이게 개통된 시점이 언제냐면 1869년입니다. 그럼 1869년 수에즈 운하가 개통됐을 때 이게 뭐하고 똑같으냐면 미국에서의 대륙 횡단 출동. 그러니까 미국이 서부를 개척하면서 서북에 이제 서부 지역에 금이 많아. 그래서 골드러시라고 하면서 서부를 개척하는 과정에 철도를 놓게 되는데 그 대륙 횡단 철도와 개통된 연도가 같아요. 그러면 이 수에즈 운하를 개통을 했었을 때 자, 쌤이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볼게요. 우리나라에 가게 되면 서울에 자, 초고층 빌딩 하나 있습니다. 그죠? 자, 그게 엘사 거죠. 그죠? 그러면 이 엘사가 일본의 어떤 지분이 포함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죠? 일본의 지분이 포함되어 있어요. 자, 그리고 이거를 건설하는 과정에서 두바이인가 이쪽에서의 어떤 초고속 엘리베이터 이 기술을 도입합니다. 그러면 두바이의 어떤 엘리베이터 기술을 도입했고 자본은 자 어디 거고요? 일본 자본이 들어와 있고 자 그때 우리나라 잠실에 있습니다. 그럼 이거는 이 고층 빌딩은 자 다른 나라에게 홍보가 될 때 일본이 건설한 겁니까? 두바이가 건설한 겁니까? 한국이 건설한 겁니까?
한국이 건설했다. 한국 거로 이제 표기가 돼서 나가죠. 그러면 여기는 이 수에즈울 운하를 건설하는 과정에서 영국의 자본이 들어옵니다. 영국이 경제적으로 지원해요. 그럼 차관은 엄청나게 제공합니다. 그럼 영국의 자본, 그 다음에 기술력은 프랑스의 기술력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집트가 이걸 건설했습니다. 그럼 시험 문제에서 수에즈 운하를 건설한 건 프랑스가 건설한 겁니까? 영국이 건설한 겁니까? 아니죠. 누가 건설한 거라고요? 이집트가 건설한 겁니다. 이집트가 건설하는데 그 과정에서 자본과 기술이 자, 도롭게 된 거죠. 아무튼 우리나라 거의 자, 초고층 빌딩은 일본 게 아닙니다. 우리 겁니다. 두바이 게 아닙니다. 우리 겁니다. 라고 우리가 이야기하듯이 수에즈 운하는 자, 누가 개통한 거라고요? 이집트가 개통한 겁니다. 그러면 이걸 개통하는 과정에서 문제는 영국에게 엄청나게 많은 차관을 끌어왔던 겁니다. 그러니까 영국에게 차관을 끌어들이면서 경제적으로 자꾸만 뭐 된다? 예속됩니다. 경제적으로 예속된다. 이거는요, 여러분들 이렇게 한번 선생님 비유해 볼게요. 친구한테 돈 10만 원을 빌렸습니다. 친구야, 내가 내일 당장 이 돈 갚을게. 내가 오늘 급한 돈이 필요하니까 내일까지 갚을 테니까 빌려주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딱 빌렸는데 나한테 어떤 사정이 생겨서 내일 이걸 갚지 못하게 된 상황이 됐습니다. 근데 복도에서 저 친구와 내가 쭉 이렇게 걸어오면서 1대1로 마주치면서 지금 지나오는데 아씨 오늘 갚아야 되는데 못 갚는 상황이죠. 그 친구가 돈 내라 하진 않았지만 이렇게 부딪힐 때 이 뭔가 찜찜한 느낌 뭔지 알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피하게 되죠. 결국은요, 내가 그들에게 경제적인 예속이 될 수밖에 없는, 즉 엄청난 빚을 지고 있기 때문에 자 이렇게 한번 해봐, 이렇게 한번 해봐 라고 하면서 경제적 예속 누가요? 영국이. 그러면서 우리나라에 대한, 즉 이집트에 대한 뭘요? 내정 간섭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정 간섭을 자꾸만 하니까 여기에 있는 아라비 파샤, 자 아라비 파샤 사람 이름 기억하셔야 돼요. 이 아라비 파샤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집트인을 위한 이집트를 건설하겠다. 아니 이집트인을 위한 이집트를 건설하고 있는데 네가 왜 자꾸 우리를 간섭하는데? 라고 영국한테 정한 겁니다. 그랬더니 영국이 뭐야 이거? 라고 하면서 영국이 자 이거에 대한 무력을 사용해서 무력 진압을 합니다. 그럼 영국이 자 무력 진압을 하게 됐고 결국은 이집트는 누구의 보호국이 돼버린다? 자 여기에 다섯 번째 영국의 보호국으로 전락하게 된 겁니다. 영국의 뭐가 된 거라고요? 식민지가 된 겁니다. 됐죠? 영국의 보호국이 되었다. 자, 이랬다가 얘들이요. 1차 대전 이후에 독립을 하는데 후에 자 독립을 하는데 완전한 독립은 아니에요. 조건부 독립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독립이라고 보기 어려워요. 왜냐면 영국은 1차 대전에서 승전국이거든요. 승전국의 식민지는 독립할 수 없었거든요. 패전국의 식민지만 독립했단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1차 대전 이후에 자 조건부 독립을 했는데 수에즈 운하를 영국이 가져갑니다. 그러니까 수에즈 운하를 영국이 관할하는 조건으로 자 독립을 했다. 자 완전한 독립은 아니었었던 겁니다. 그러면 완전한 독립이 이루어지게 된 거는 자 몇 차 대전 이후? 자 2차 대전 이후에 1952년에 자 완전한 자 독립을 이루게 됐고 당시에 나세르 대통령, 이 나세르 대통령이요 수에즈 운하에 대한 수에즈 운하의 국유화를 자 선언하게 됩니다. 자, 이게 언제의 모습이냐면 1956년도 이때의 모습이죠. 그러니까 실질적 독립은 2차 대전 이후로 보시면 되고 1차 때는 조건부 독립이었었다. 자, 이름 기억할 거예요. 여기에 있는 무함마드 알리. 자, 그다음에 아라비 파샤.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름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와하브 운동은 압둘 와하브로 기억하시면 되고요. 자, 요게 이집트에 대한 이야기. 자, 그다음에 여기서 또 누가 독립해서 빠져나갔습니까? 그리스가 독립해서 빠져나갔죠. 자, 그리스가 독립해서 빠져나갔다. 이 그리스의 독립은 자, 뭘 기억하시냐면 요거는 서양사에서 이미 이야기가 된 건데 누가 도왔었던 거냐면 유럽의 지식인들. 유럽 지식인의 지원이 있었다? 도움이 있었다? 이거 누구 했었죠? 바이런. 아, 뭡니까? 낭만주의자죠. 그 다음에 또 하나 봐야 될 게 뭐냐면 영국과 프랑스와 러시아가 지원합니다. 0%가 지원하는데 이 중에 0%에서 영국과 러시아 이거 중요하죠. 왜 중요합니까? 얘가 사국동맹의 멤버죠. 사국동맹은요. 오스트리아, 프로이센, 영국, 러시아란 말입니다. 그럼 얘들이 도왔는데 프랑스는 사국동맹의 멤버는 아니에요. 그럼 이들이 빈 체제를 유지하려는 자 그런 모임 아닙니까? 근데 오히려 이들의 독립을 도왔다는 얘기는 자 무슨 체제가 흔들리고 있었죠? 빈 체제가 자 흔들리고 있었던 거죠. 빈 체제의 동요를 가져왔었던 게 바로 그리스의 독립 과정에서 영러가 도왔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이란에 대한 이야기를 볼 건데요. 이 이란 같은 경우는 오스만 제국의 일부 땅을 오늘날 이란 땅의 일부가 오스만 제국의 점령을 받았고 또 국경을 맞닿고 있어요.
국경을 맞닿고 있다 보니까 내정 간섭을 받습니다. 내정 간섭을 받는데 이때 이란에 사파비 왕조라는 왕조가 있어요. 얘가요 16에서 18세기까지 발전된 왕조인데 이 사파비 왕조는 누가 세웠냐면 자 이스마일 1세. 자 이스마일 1세가 자 건국을 했고요. 요거 이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스마일 1세. 자 그다음에 이 이란에서 자 특징을 봐야 되는데요. 특징을 봐야 되는데 얘는 샤라는 페르시아의 어떤 전통적인 군주의 칭호를 써요. 그러니까 칼리프란 칭호를 안 씁니다. 칼리프나 자 술탄이라는 칭호를 안 쓰고 술탄이라는 칭호 대신에 최고의 지배자의 칭호를 샤라고 씁니다. 샤. 됐죠? 샤. 요거 하나 확인하시고요. 샤라는 칭호를 사용했다. 자, 샤라는 칭호를 자 사용했다라는 거 요거 하고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 자, 시아파 이슬람교를 국교화시킵니다. 자, 여러분들이요. 함정이 낚이면 안 되는 게 뭐냐면 시아파 이슬람교를 국교화시켰다. 자, 아바스 왕조하고 혼동하시면 안 돼요. 자, 아바스 왕조는 분명히 자, 시아파입니까? 그렇죠. 시아파입니다. 얘들이 분명히 시아파 맞습니다. 얘들이 분명히 시아파가 맞는데 얘들은 시아파 이슬람교를 국교화시킨 적은 없어요. 그러니까 시아파 이슬람교를 국교화시킨 건 오로지 얘뿐입니다. 누구요? 여기 있는 사파비 왕조. 오늘날의 이란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의 이란이 시아파의 맹주죠. 시아파의 대표적인 국가가 바로 이란이었었던 겁니다. 아무튼요. 시아파 이슬람교를 국교화시켰을 때 아바스 왕조는 국교화시킨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시험 문제에 아바스 왕조가 출제됐을 때 함정으로 항상 이게 주어집니다. 시아파 이슬람교를 뭐 시켰다? 국교화시켰다. 이거 함정에 낚이시면 안 되고요. 자, 세 번째. 여기는 이 사파비 왕조가요. 누구랑 대립하냐면 오스만하고 대립하거든요. 자, 그러면 오스만 제국과 대립을 하는데 이 오스만 제국 같은 경우는 수니파예요. 수니파. 그래서 얘들과 대립하면서 영토가 축소됩니다. 영토가 축소됐고 결국은 네 번째 가니까 자 이스파한. 이스파한이라는 동네로 자 수도를 천도하게 돼요. 이스파한으로 천도했다. 그럼 이스파한으로 천도했는데 이걸 천도시킨 게 누구냐면 바로 아바스 1세입니다. 아바스 1세. 그러니까 여기에 최고의 통치권자 샤에서 아바스 1세. 그러니까 아바스 왕조하고 계속 섞여서 함정으로 나올 겁니다. 됐죠? 그러면 사파비 왕조는 세 가지를 눈여겨보십시오. 자, 뭐냐면 샤라는 칭호를 썼다. 시아파 이슬람교를 국교화시켰다. 그리고 이스파한으로 천도했다. 이 세 가지가 시험 문제의 선택지로 그대로 주어질 겁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발전됩니다. 나름대로 발전되는데 얘가 나중에 18세기 말에 내부의 어떤 그 왕실의 분열 그리고 자 누구의 침략을 받냐면 자 여기에 있는 뭡니까? 누구의 침략을 받냐면 아프간족. 자 아프간족. 자 이 아프간족의 자 침략으로 결국은 자 뭐하게 되면 멸망하게 돼요. 아프간족의 침략으로 멸망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이 자리에 일부는 자 이제 나중에 아프가니스탄 여기하고 이제 국경을 맞닿게 되죠. 아무튼요. 자 사파비 왕조는 18세기 말에 망했습니다. 그러면서 다시금 18세기 말에 카자르 왕조가 들어서요. 자 카자르 왕조가 들어서는데 이 카자르 왕조는 자 18 말에서 자 20세기까지인데 이 카자르 왕조가 좀 무능합니다. 무능해요. 그래서 이 카자르 왕조는 열강들에게 계속 침략을 받으면서 엄청나게 많은 자 이권들을 자 뭐하게 되면 뺏기게 돼요. 이권을 자 침탈당했다. 이권을 침탈당합니다. 그럼 경제적 이권을 침탈당했을 때 영국이란 나라에게 자 영국에게 담배 판매에 대한 담배 독점권을 넘겨요. 이쪽에 여러분들 그 오늘날에도요 서남아시아 쪽에 있는 이슬람의 국가들은 물담배라든지 어떤 다양한 담배들 엄청난 흡연 국가들이거든요. 그러면 담배 중독자들이야. 그런데 여기는 이 영국한테 담배 판매에 대한 독점권을 넘겨버린 겁니다. 그럼 담배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죠. 그래서 담배 가격이 올라가니까 자 이슬람 서민들도 불만이지만 상인들 입장에서 자신들이 돈을 벌어야 되는데 영국 정부가 이거에 대한 독점을 하면 자신들은 경제적 이윤이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상인들의 불만이 큽니다. 이때 알-아프가니. 이 알-아프가니가요. 사람 이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알-아프가니는 이슬람의 민족운동가입니다. 그러니까 얘가 이 아프가니 같은 경우는 이란, 즉 카자르 왕조 쪽에서만 민족운동을 한 게 아니라 이집트도 도와요. 이집트의 민족운동도 돕고 그러니까 이슬람의 민족운동을 주도했었던. 그래서 서양 열강들의 어떤 그 외세, 크리스트교, 자 카톨릭, 자 이들의 어떤 침탈을
대응해야 된다라는 이슬람의 민족운동가인데 이집트에서도 활약을 했고 자 여기에 있는 이란 쪽에 카자라 왕조에도 활약을 하는데 이 알 아프가니가 자 선동을 합니다. 뭐라고요? 야 담배 판매 독점권 내놔 라고 해서 선동을 했고 자 이슬람의 상인들과 다시요 이슬람 자 상인들과 함께 저항을 합니다. 자, 이 아프가니의 선동으로 이슬람 상인들과 함께 자 나름의 자 저항을 했고 결국 정부는 즉 카자라 왕조는 영국에게 영국님 우리 민중들의 저항이 거센데 이거 돌려주시면 안 돼요? 결국은요 이권을 자 어떻게 돼요? 회수받습니다. 자 문제는 이권을 이렇게 돌려받았는데 회수했는데 국가와 국가 사이의 조약 아닙니까? 근데 그걸 돌려줄 때 그냥 돌려줍니까? 달라고 징징거리면 줍니까? 엄청난 자 뭐를 지불한 거예요? 배상금을 지불한 겁니다. 그럼 이 배상금을 지불할 때 배상금은 어디서 나온 겁니까? 국민들의 세금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민중들의 불만이 더 커진 겁니다. 뭐야 이런 무능한 정부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안 되겠다. 여기는 지식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근대화가 돼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입헌운동, 자 입헌혁명이 벌어져요. 자 입헌운동, 근대 정치를 만들어봐야겠다라는 운동, 입헌혁명이 벌어지는데 그래서 나름대로 근대화 운동을 추구한 겁니다. 근대화 운동을 추구했는데 결국 어떻게 될까요? 실패합니다. 자, 실패. 근대화 운동의 실패에 모든 나라들은 공통적으로 자, 뭐를 끼고 있다고요? 여기에 있는 뭡니까? 보수파들의 반발. 이게 이제 항상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죠. 자, 카자라 왕조. 얘는 영국과 러시아의 분할 점령을 받습니다. 자, 영국과 러시아의 분할 점령을 받아서 반식민지 상태로 반식민지로 자, 뭐 하게 되었다? 전락하게 되었다. 자, 이렇게 체크해 주십시오. 반식민지로 전락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봐야 될 게 뭐냐면 팔레비 왕조인데요. 자, 팔레비 왕조인데 이때 이 팔레비 왕조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뭡니까? 1차 대전 이후에 그 이 앞에 있던 카자라 왕조가 열강들과의 많은 불평등 조약 이런 것들을 체결해 놨는데 그 불평등 조약들을 자 전부 다 뭐 하게 되면서 파기하면서 다시요. 자, 불평등 조약을 전부 다 자 파기를 하면서 오늘날에 자 이란이라는 국호를 쓰고 자 이렇게 발전이 됐었던 게 바로 팔레비 왕조입니다. 그래서 사파비 왕조, 자 카자라 왕조, 자 요 두 개를 여러분들이 비교하시면 되는데 사파비 왕조에서는 샤라는 군주의칭으로 썼고 샤파 이슬람교를 국교화시켰고 오스만과 대립하면서 자 영토 일부를 뺏기고 수도를 어디로? 예, 이스파운으로 천도했었다. 그랬다가 자 여기에 있는 아프간족의 침략으로 결국은 멸망을 합니다. 그 뒤에 이제 카자라 왕조 무능했다. 열강들에게 많은 이권을 침탈당했다. 특히 영국에게 담배 판매에 대한 독점권. 이거를 회수하기 위한 자 저항 아프가니가 자 주도했고 이슬람 상인들과 함께 자 저항을 했다. 나름대로 이권을 회수했으나 문제는 많은 배상금을 지불하면서 정부에 대한 불만, 불신이 커지게 된다. 이 과정에서 카자라 왕조는 영국과 러시아의 분할 점령을 받고 반식민지 상태로 전락을 했었던 겁니다. 자, 이 정도 마무리하고요. 하나 더 정리해 볼게요. 이번에는 팔레스타인 분쟁에 대한 이야기를 볼 건데 팔레스타인 자 분쟁에 대한 이야기를 볼 건데 1차 대전 도중에요. 자 1차 대전 중에 영국이란 나라가요. 이중적인 약속을 했대요. 이 영국 같은 경우는 인도에서도요. 뭐라고 했습니까? 인도인들한테 야 인도인들아 너 우리 영국을 도와서 1차 대전에 참전해주라. 그럼 너희들에게 자치권을 줄게 라고 약속을 했는데 전쟁 끝나고 나서 보니까 어떻게 돼요? 롤레트법이라는 걸 만들어서 오히려 민족을 더 탄압했던 거 아닙니까? 그때 이 영국이요. 이 오스만 제국 안에 있는 오스만 제국은 자 패전국이니까 자 영국과 싸우고 있단 말입니다. 그 오스만 제국 안에 있는 아랍인들을 만나요. 그 아랍인들한테 약속을 합니다. 뭐라고요? 야 아랍인들아 니네 나라 안에 오스만 제국 정부 오스만 투르크를 돕지 말고 우리 영국을 도와라. 그럼 너희들의 정부를 새롭게 만들어줄게. 이런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맥마은 협정이라는 게 체결될 건데 이 맥마은 협정이 1915년도고요. 이걸 통해서 누구한테? 아랍인들한테 약속을 한 겁니다. 우리를 도와라. 그럼 너희들의 정부를 만들어주마. 그런데 이거와 똑같은 약속을 오스만 제국 안에 있는 유대인들, 그 유대인들한테도 합니다. 그래서 뭐라 하느냐? 자, 벨푸어 선언이라는 걸 하게 되는데 이 벨푸어 선언 1917년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연도는 외우지 않으셔도 좋은데 순서대로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몇 차 대전 도중이다? 1차 대전 도중이다. 연도 따로 필요 없고요. 순서대로 기억하십시오. 그럼 이건 누구한테 약속을 한 거냐면 유대인들한테 약속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때 이 유대인들은요. 2000년 전에 로마한테 이제 자 완전하게 멸망한 이후에
단 한 번도 자신들의 국가를 건설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전 세계 여기저기에 다 흩어져 있었던 겁니다. 그 유대인들이 와 이게 절호의 기회다. 자 우리의 국가를 다시 만들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이 벨포어 선언 이후에 유대인들 같은 경우는 민족운동, 독립을 하자, 국가를 건설하자라는 운동이 펼쳐지게 되는데 이거를 시오니즘, 이 시오니즘은 유대인들의 민족운동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시오니즘에 기반을 두고 똘똘똘 뭉쳐서 실제 영국도 돕습니다. 그리고 나서 1차 전쟁이 끝났고요. 실질적인 나라인 이스라엘이 이렇게 건국되는데 이 이스라엘이 건국된 시점은 1948년입니다. 그럼 이스라엘은 1948년이니까 몇 차 대전 이후에? 2차 대전 이후에. 그러니까 2차 대전 이후에 이스라엘이 건국된 겁니다. 문제는 이스라엘이 이렇게 딱 건국됐을 때 이 자리 안에 팔레스타인이라는 동네가 있는데 이 팔레스타인이라는 이 동네에는 누가 살고 있었던 거냐면 아랍인들이 살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의 입장에서는 자기 나라 안에 이 한가운데 누가 있어요? 아랍인들이 대거 거주하고 있네? 야, 니네 다 나가라. 라고 하면서 이들을 탄압을 하는 겁니다. 그럼 얘들의 입장에서는요. 아니 우리가 조상 대대로 살아왔던 땅인데 우리 보라 지금 어디 가란 데입니까? 이건 우리 땅입니다. 라고 하면서 이들이 맞서게 되는 거죠. 그래서 둘 사이의 갈등. 이걸 우리가 팔레스타인 분쟁이라고 하죠. 이 분쟁의 씨앗은 바로 영국이 만들었었던 겁니다. 그럼 이게 오스만하고 지금 무슨 상관인데요? 영국이 지금 몇 차 대전 때? 1차 대전 때 오스만과 싸우면서 오스만을 누르기 위해서 자기 세력을 더 끌어들일 욕심으로 이런 이중적인 약속을 했죠. 그러니까 오스만과도 연결이 되는 겁니다. 아무튼 그래서 이스라엘이 야 니네 나가라. 그랬더니 얘네들이 어떻게 돼요? 우리 못 나간다. 라고 하면서 이들과 다투게 되죠. 이게 뭐냐? 팔레스타인 리버티 오거니제이션. 자 이걸 조직합니다. 그럼 팔레스타인 리버티 오거니제이션 우리말로 얘기하면은 팔레스타인 해방기구가 되겠죠. 그래서 이걸 조직을 해서 이스라엘에게 계속 저항하게 됐고 주변에 누구들이 여기 있는 아랍 국가들이 주변의 아랍 국가들이 이쪽을 계속 돕게 됩니다. 그러면서 무슨 전쟁이 벌어진 거예요? 중동 전쟁이라는 게 전개가 된 겁니다. 중동전쟁. 그 중동전쟁의 씨앗이 바로 여기에 있었던 겁니다. 영국의 이중적인 약속. 우리는 이 부분을 이렇게 확인하시면 됩니다. 다시 마무리하면 오스만 제국이 쇠퇴되는 틈바구니에서 뭡니까? 와하브 왕국. 그 다음에 이집트의 독립. 그리고 그리스의 독립. 또 봐야 될 게 이란의 근대화 운동. 이란은 이제 내정 간섭에서 벗어나기 위한 그런 운동을 한 겁니다. 그 다음에 팔레스타인 분쟁까지. 교재에서요. 99페이지 가게 되면은 99페이지에 기억번에 압둘 와하브 밑줄으시고요. 디귿번에 순수 이슬람화 운동이었었다 밑줄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결과는 기억번에 1차 사우디 왕국, 즉 뭡니까? 와하브 왕국이라는 게 만들어졌는데 오스만한테 멸망당했다. 누가 도왔다 이거를? 이집트가 도왔죠. 나중에 1차 전쟁 끝난 이후에 뭡니까? 사우디아라비아로 새롭게 건국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에요. 핵심 체크 쪽에 무함마드 알리가 있지 않습니까? 이 무함마드 알리, 쌤, 그 이슬람을 창시한, 그렇죠. 그 무함마드 알리와 동명이인인 겁니다. 그럼 이 무함마드 알리가 이집트에 뭐로 임명됐었던 거예요? 태수로 임명이 됐었던 겁니다. 됐죠? 그러면 뒷장 넘어가시게 되면은 여기에 있는 이집트에게요. 1번에 밑줄그십시오. 무함마드 알리 밑줄그시고요. 니은번 자치권을 얻었네요. 그죠? 그 다음에 근대 개혁을 성공했는데 그중에 미음, 스웨즈 운하에다가 별표하시면 됩니다. 민족운동의 아라비 파시아 밑줄그시고요. 이집트인을 위한 이집트를 건설하는 중이다. 영국은 간섭하지 말아달라. 그랬더니 영국이 무력 진압합니다. 그러면서 영국의 보국이 돼버렸죠. 밑에 몇 차 대전 이후에 완전한 독립이 된다? 2차 대전 이후에 완전한 독립이 될 겁니다. 그 정도. 팔레스타인 분쟁에서는 맥마은 협정 밑줄그시고요. 벨포어 선언 밑줄그시고요. 각각 누구한테 약속했는지 아랍인과 유대인들한테 이중적인 약속을 했다더라. 시오니즘이 뭔지 밑줄그어 놓으십시오. 나머지 읽어보시고요. 이란 갑니다. 사파비 왕조 별표할 건데요. 기업번 밑줄. 그 다음에 니은번에 시아파 이슬람교를 국교화시켰다. 시아라는 군주의 칭호를 썼다. 그 다음에 아바스 1세 때 수도를 이스파한으로 옮겼죠. 됐습니다. 오른쪽 가시게 되면 카자르 왕조 무능했었죠. 그래서 영국에 대한 담배 판매에 대한 독점권 니은번 밑줄이시고요. 담배 불매운동을 통해서 이권을 회수하는데 이걸 지도했었던 게 누구라고? 아프가니. 됐죠? 그래서 R자 빼고 그냥 아프가니라고 합니다. 아프가니. 입헌 운동이라는 게 전개되는데 열강들의 이권 침탈에 빨리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도 근대화 운동을 하자라는 게 입헌 운동이고 1906년도 국민의회가 개설이 되고 나름대로 개혁 운동을 했으나 보수파들의 반발로 인해서 성공하지 못한다. 따라서 영국과 러시아의 분할 점령을 받으면서 반식민지 상태가 됩니다. 이후에 1차 대전 이후에 팔레비 왕조가 불평등 조약을 파기하면서 오늘날의 이란으로 발전됐었던 거죠.
탐구도라 11번 별표하시면 됩니다. 탐구 11번. 자, 여기까지 해서 서남아시아에 대한 이야기가 마무리됐고요. 서남아시아 쪽이 원래 2시간 정도면 다 마무리가 되는데 이게 이제 3시간으로 이제 지금 끊어지면서 정리가 됐나요? 예. 딱 한 문제 정도 나올 겁니다. 한 문제 정도 나오는데 용어들이 좀 낯설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어려워하긴 하는데 흐름을 잡으시면서 다시 한 번만 반복해 보시면 자, 실제 문제와 비교했었을 때 그렇게 어렵게 출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 예,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예, 고생하셨고요. 우리 다음 강의에서는 이제 동남아시아에 대한 이야기를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